황금거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 세븐 헤비츠 하일리 이펙티브 피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27번째 리뷰입니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에서 키워드들을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이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을 조율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정말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이드해주는 그런 훌륭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원이란 사람들이 직접 미칠 수는 없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관심의 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야구 팀이 있을 겁니다. 그 팀 또는 또 축구팀 또 한국 축구가 또 국가대표 경기를 하면은 마치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일인 것처럼 우리가 열광하고 또 응원을 합니다. 그건 또 즐거움이죠. 그러나 내 응원 여부에 따라서 실은 경기의 결과가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죠. 그리고 그게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또 그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단지 그것으로 즐거우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지대하게 많이 쓴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 삶에 정말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시간, 소중한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여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죠. 영향력은 원이란 뭐냐? 그러면은 영향력의 원이란 사람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이런 데는 뭐가 있을까요? 영향력의 원에는. 그렇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진솔한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들,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책을 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토론을 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 실력을 쌓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영향력의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바닷가에 나가 보면은 동풍이 불고 있는데 어떤 배는 남쪽으로, 어떤 배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고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것들은 뭘까요? 바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죠. 또 한편은 또 파도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항로를 결정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의지이죠. 어떻게 보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항구로 가고자 하는 의지, 그 의지에 따라서 똑같은 바람에도 다른 방향으로 배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팬데믹과 뉴노멀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팬데믹은 요즘 프랑스나 유럽을 봐도 백신이 접종이 50%에 이르러도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 팬데믹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효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지혜를, 현명함을 발휘해야 될 때가 아닌가. 바로 그게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향력의 원에 집중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관심의 원에 집중을 하고 누가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스티븐 코비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들은 관심의 원에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또 자기의 관심을 다른 사람이 갖는 약점이라든가 또 환경상의 문제, 또 자신이 도대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또 반발하고 또 그 무시하고 이런 언어 습관들이 반사적인 그런 언어 습관들을 장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된 패러다임이 어떤 거냐면은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 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대안을 보지 않고 장애물을 보죠. 장애물, 길이 막힌다. 이런 장애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심의 원과 영향력의 원의 태도가 너무너무 다르겠죠. 영향력의 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길이 막힌다. 네. 약속 시간이 늦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리 전화를 해야 되겠죠. 상황이 이런데 좀 늦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차 안에서 좋은 음원을 듣거나 또 외국어를 학습할 수도 있고요. 또 소중한 사람과 연결해서 통화도 할 수 있죠. 결코 그 시간을 짜증내거나 화를 내면서 분풀이하면서 교통 트래픽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피크닉 가는 날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날씨를 원망하겠죠. 그러나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우리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는 없지만 그 대신 시내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담소를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 뭐 고객들이 자기를 꺼리면 어떻게 할까? 세일즈맨이 고객들이 자기를 꺼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주도적인 사람들은 영향력원에 집중하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관심원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원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 비난하거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좋은 친절을 베풀기 전까지는 만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게 우리는 반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이 느끼는 불편이 무엇인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경청하고 그를 공감하려고 노력하겠죠. 배우자와의 팀워크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 원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가 잘해주길 바라야 되겠죠.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들은 영향력의 원을 있는 선택을 하죠. 내가 먼저 그녀를 보살피고 그를 보살피고 그를 돕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주고 희생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습관, 습관 1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효과적인 습관을 익힌 사람들은 일은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나는 이 일 하고 싶어요, 저 일 하고 싶어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주어졌다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늘 새롭고 창의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죠.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하기 싫고 불편한 일이라도 목표 달성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보다는 그 일 자체를 좋아하고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효과적인 습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세븐헤빗은 늘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세 가지 접근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면을 시작해서 외부로 향한다. 두 번째, 캐릭터 베이스. 세 번째, 프린시플 센터드. 원칙 중심이죠. 습관 1은 이 세븐앱시 가지고 있는 지향 세 가지를 토대로 삼는 그 기초를 다지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성, 책임을 진다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주도성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주도성의 성과가 과연 눈부시다는 겁니다. 반사적인 사람과 의존적인 사람에 비해서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들의 차이가 무려 10%, 20%가 아니라 1000%, 5000%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 황금거의 여러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각성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김봉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